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예상보다 심각해집니다. 무증상이 많아 감염자가 공식 통계의 10배는 될 수 있다고 질병통제국이 밝혔고, 가장 먼저 경제 재개를 했던 텍사스주는 역시 가장 먼저 코스를 받고 경제 재개를 다시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입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지금 경제 재개를 하자니 생명이 위험하고 닫자니 경제가 위험한 사태입니다. 현재로서 최선은 바이러스 확산을 현상 유지하는 것이고, 최악은 지독한 제2의 감염이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만일 내일 대통령이 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쿵후 플루라면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시안계에 대한 폭력 사건이 크게 늘어나자 아시안 리더들은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서로 다른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부통령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모두 여성이고 3명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중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바마 케어 가입자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원에서 공화당 일부 의원들도 찬성한 경찰 개혁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상원과 백악관이 반대해서 법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뉴욕시가 트럼프 타워 밖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페인팅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동상이 인종차별 금지 시위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가 된 흑인 노예가 링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쌍둥이 동상입니다. 모기지 페이먼트 연기 신청을 하는 주택 소유주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를 제외한 모든 소매업소의 문을 닫는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시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마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뉴스를 듣고 계실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로 주지사 차원에서도 또 에리카 세리 시장 차원에서도 집 밖에 나가지 마십시오.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다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제 재개가 또다시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닙니다. 플로리다주는 더합니다. 플로리다주는 하루 확진자가 캘리포니아보다도 많은, 캘리포니아가 지금 7천 명이 넘잖아요. 9천 명이 나왔고, 심지어는 연방 질병통제국장이 무증상 감염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재 220만 명 정도 되는 이 감염자가 10배는 넘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리조나주요. 지금 병상이 조금 있으면 아웃 오브 컨트롤,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됐거든요. 그리고 휴스턴이라든가 텍사스의 피닉스가 하루 감염자가 28,000명이 됐답니다. 어떻게 피닉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본 그 수치인데 다시 확인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플로리다주에서 9,000명, 캘리포니아주에서 7,000명 합쳐서 4만 명 넘는다고 하는데 이 피닉스가 너무 많은데요. 텍사스 전체적으로 얘기한 것을 기자들도 빨리 보도하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고, 휴스턴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이제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굉장히 크게 번질 것을 먼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가장 먼저 이 경제 재개를 시작했던 주에 포함되는 텍사스주의 주지사가 새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즉시 시행입니다. 그렉 아보트 텍사스 주지사가 오늘 정오부터 텍사스 시간으로 술집은 문을 닫는다. 그리고 식당은
50%만 손님을 받아라. 지금까지 75% 받았거든요. 술집이 50%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도록 했는데, 그리고 텍사스주가 조금 그 사람 규제가 좀 그 여유로운 편이었다고 할까요? 헐렁했다고 할까요? 그 규제 자체 면에서 보자면. 해서 야외 활동을 하는 곳이 텍사스 많잖아요. 말 타고 다니고 부츠 신고 다니고. 그래서 야외 활동을 1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캠프가 있을 테고요. 젊은이들 여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로컬이 정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는 다시 수술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것이 아니면은 연기하도록 마지막 문을 이제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만큼 주지사가 바라는 것처럼 뭐 이 경제 재개를 그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예배 제한도 텍사스주는 숫자 제한이 없는 곳이고 차일드 케어도 제한이 없는 곳이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제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무뎌진 감이 있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형편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 재개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 재개를 하자니 확산이 너무 크니까 생명이 위험하고, 그렇다고 문을 열지 않자니 이게 또 경제가 완전히 그 주저앉아 버릴 테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잡히는 곳도 있고 늘어나는 곳도 있고, 뉴욕처럼 먼저 시작해서 전체적인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했어도 지금은 이제 뉴욕 같은 주가 오히려 새로운 진앙지가 되고 있는 곳에서 오고 있는 사람들을 2주일 격리하라고 하는 정도고,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가장 많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망률을 보면은 뉴욕보다 반도 안 되거든요. 캘리포니아주의 이 치사율이, 치명률이 한 3% 정도 되고 뉴욕이 그 사이에 한 8%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안정이 됐지만, 그래서 이것을 딱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아주 그 애매한 곳이거든요. 지난 2주일 동안 전혀 늘어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평균을 보면은 한 42% 정도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봐야지 되고, 거의 뭐 100% 이상 그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미국의 다른 곳이, 이 다른 곳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시골, 또 인종으로 따지면 백인 이렇게 되는데요. 또 당색으로 따지면 공화당 지역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곳들이 뉴욕처럼 잡지 못한다면, 뉴욕은 한 군데에서 그렇게 많이 그 사망자가 일어나고 한 40만 명 뭐 확진자가 있었고 했는데 사망자의 3분의 1을 차지를 했는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각 지역에서 지금 그 남부 그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블 벨트 이런 지역이요, 쫙 퍼지고 나면 뉴욕보다 훨씬 심각한,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그 어떤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하고 플로리다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망률, 치명률은 3%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유럽에 보다는 낫잖아요. 유럽의 뭐 이태리 같은데 지역에 따라서 이 치명률이 14%에서 18%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꼭 미국이 잘해서만 그렇다라고 보기도 힘든 거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치명률이 그렇게 높았던 곳은 노인 인구가 죄송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기침하겠습니다. 9시에 에어컨이 켜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에어컨이 켜질 때는 이제 여기저기서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바람과 먼지에 약해서 꼭 또 9시에 에어컨이 켜져요. 네. 그래서 유럽 쪽에서 치명률이 높았을 때는 그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럴 수도 있고, 미국은 그에 비해서 유럽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감염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감염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하더라도 새로 감염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집에 가서 나이 드신 분들께 옮기면 이게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율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느 지역에 살고 계시든지 결국은 함께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화당 백인 지역, 시골 지역 3월 달과 6월 달을 비교해 보자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3월 달에는요, 확진자의 81%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확진자요, 인종적으로는 백인이 48%였습니다. 많다 아니죠. 전국적인 그 미국의 백인 인구를 보면은 뭐 75%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작았는데, 그런데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구태여 또 따지자면 유권자의 3분의 1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로 오면서 도시에서의 확산율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확진자의 48%가 백인이었다면 6월 달 들어서는 70%가 백인이고 시골에 사는 사람이고, 따라서 50% 이상 58%가 3월 달에는 3분의 1이었는데 6월 달에는 감염자의 58%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건강 면에서 보자면 아직까지는 뭐 애리조나라든가 특별한 그 몇몇 주의 몇몇 도시를 빼고는 침상이 부족하진 않거든요. 캘리포니아주도.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이게 더 확산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뭐 별 말 없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갑자기 나왔어요, 뉴스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태스크포스를 맡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4월 달 이후에 태스크포스의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이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나요? 하도 많은 뉴스가 있으니까. 오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태스크포스로서의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데 장소를 백악관이 아닌 보건복지부로 옮겨서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불과 뭐 지난주에 월스트리트저널의 기고문에서 2차 감염 무슨 2차 감염, 언론이 말하자면 너무 그 과장해서 보도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었던 그 부통령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조 바이든 부통령 같은 경우는 CNBC와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앵커가. 만약에 내일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이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일 되면은요, 저는 마스크 쓰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니까 마스크를 쓰도록 해야죠. 하니까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까? 하니까 네.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바이든 부통령의 입장은 그런 입장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며칠 동안 계속 그랬습니다. 그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Yes, I would. Yes, I would. 하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최근에 두 번의 정치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쿵후 플루라고 얘기한 것이 사실은 그 에이션 아메리칸으로서는 굉장히 큰 뉴스인 겁니다. 이게 차이니스 아메리칸들에게는 너무나 빅한 뉴스고 사실은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굉장히 크게 다뤄야지 될 그런 이슈거든요. 그런데도 이것도 역시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에이시안 아메리칸 가운데서 주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런데 애리조나주에서 첫 번째 에이시안 아메리칸계 주 그 정치인을 지냈던, 왜냐하면 그쪽이 워낙에 보수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냈던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지금 킴벌리 이라고요. 여성입니다. 차이니즈 아메리칸이고, 그리고 이제 주 의원을 하고 나서 지금은 선출직 주 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공화당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바이러스가 애리조나도 이렇게 되고 대통령이 쿵후 플루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랍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 잘못하고 있다.
중국이 투명하게 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것을 그 언론이 그 중국 탓을 해야지 되는데 쿵후 바이러스보다는 그게 더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똑같이 차이니즈 아메리칸입니다. 존 양이라는 사람. 이분은 그 에이션 아메리칸 정의협의회의 회장을 지내고 있는데 에이션 아메리칸 그 어드밴싱 그 저스티스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분은 그 PBS 텔레비전의 리포트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그전에는 MBC에서 일을 했고요. 똑같은 차이니즈 아메리칸인데 존 양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협회에서 3월 달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대통령이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하고 쿵후 플루라고 얘기를 하고 쿵후 플루라고 할 때 백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발을 구르고 백인 젊은이들까지도.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에이시안에 대한 어떠한 그 폭력 범죄가 2,300번 아시안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요즘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지 못하시지만 다른 지역에 가면은 정말 그 에이시안으로서 조금 불편한 시선을 많이 느낀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반응이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한 사람이 65%,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사람이 27%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대통령 선거는 없었지만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에 그 투표를 한 에이션 아메리칸이 77%였었거든요. 그게 2014년도에 한 50% 조금 안 돼서 49%였던 것에 비교하면 49%에서 77%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2016년도 선거가 있고 나서 그 2년 사이에 이제 그 소수인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여러 가지 그 비헤이비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에이션 아메리칸들이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책도 특히 이민 정책 같은 것을 보고 반감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마 이러한 것들이 2020년 현재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기반 쿵후 플루 하면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하고 기립박수 치고 그 베이스만 가지고는 재선되기 힘들다라고 자꾸 옆에서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별로 그 얘기를 현재까지는 귀담아 듣는 것 같진 않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그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대선이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조 바이든 후보도 그렇고 부통령 후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8월 달에 공화당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도 어제 뭐 뉴욕타임스하고 시에나 카리지에서 조사한 것처럼 뭐 6개 그 스윙 스테이트 격전지에서 전부 무슨 뭐 6%에서 작게는 많게는 11% 포인트까지 지고 있다 하면은 부통령을 바꿔본다는 카드도 만지작거리지 않을지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더 예스맨 해야 되는 것이고 존 볼튼의 말 맞다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너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치 운명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하니까 예스맨이 되면서 뒤로 동료에게 메모를 해서 존 볼튼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대통령 뭐라니야. 바보 멍텅구리야 라는 메모를 돌리면서 울분을 삭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도 역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같은 것을 많이 그 다운플레이를 하고 또 그 시위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모든 케이블 텔레비전이 오늘 아침에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민주당으로서는 부통령 후보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 바이든 그 후보가 호감도에 있어서는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뭐 강단도 없는 것 같고 뭐 있잖아요. 그런 느낌. 더군다나 이제 지금 캠페인을 거의 하고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여자로 하겠다 하는 것은 뭐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는 여자인데 지금 4명으로 압축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조 바이든 그 후보가 현재로서는 이것이 뭐 언제나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4명인데 4명 전부 여자고요. 그 4명 가운데서 여자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3명입니다. 두 사람은 조 바이든 후보와 예비선거에서 같이 토론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카멜라 해리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 의원, 그리고 한 사람은 백인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이 두 사람이 조 바이든 후보를 누구보다도 이 토론할 때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한 사람은 플로리다, 한 사람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인데, 조지아주 애틀란타 시장은 뭐 당연히 여성 시장이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또 다른 웬디스에서의 백인 경관에 의해서 또 흑인 청년이 숨진, 등에 두 발에 총을 맞고 숨진 그 케이스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대처를 빨리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도 조지아 주 정부와는 달리 이 애틀란타에서는 좀 강하게 마스크도 쓰고 하는 것을 했었던 시장입니다. 케이샤 랜스라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시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인데 반 데밍즈라는 역시 아프리칸 아메리칸 하원 의원입니다. 해서 이제 세 사람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한 사람이 엘리자베스 워렌이 와이트인데, 카멜라 해리스와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은요,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있는 게, 카멜라 해리스의 경우는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검사였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는 기소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 그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도, 이 데밍스 하원 의원도 플로리다주의 경찰국장을 했거든요. 경찰국장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경찰국장을 하지 않은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는 뭔가 일반 시민과 연관돼서 시민의 인권 같은 것과 연관돼서 뭐 캐내면 문제가 있을 만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압축이 됐다고 하고, 7월 중순이나 7월 말까지는 후보들을 만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부통령 후보를 면접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런 때쯤 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나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나오기는 나오겠죠. 지금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이미 역사의 인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치인들이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제 하원에서 경찰 개혁안이 통과된 게 236대 181, 거의 당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3명의 공화당 의원들도 하원 민주당에서 발의한 거죠. 이 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고, 한마디로 이 의원들을 설명을 해라 하면은 조금 공화당이기는 하지만 온건한 공화당 정치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텍사스인데도 뭐 윌 허드 의원이라든가 펜실베니아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그리고 미시건주의 프레드 업튼, 이런 의원 3명이 민주당 안에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가 됐는데, 이 상원에서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그거 뭐 안 받겠어 라고 얘기를 했고, 대통령도 그거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사장될 겁니다. 다만 지금 공화당에서 상원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경찰 개혁안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합의를 하겠죠. 하원 민주당이 주도한 안은 목조르기 금지,
그런데 공화당 안은 목조르기를 금지는 하되 뭐 완전히 의무화하는 것은 아닌 것. 그리고 하원 안이 공화당 안과 다른 것은 영장 없는 가택 수색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전국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경관에 의한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 희생이 되는지, 이런 것이 민주당 안인데 어차피 그 안 되는 안이니까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아침 어제부터 NPR 방송과 함께 윌리엄 바라는 연방 법무장관이 아주 길게 많은 내용을 인터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종차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은 미국의 그 시스템적인 그런 그 인종차별은 없다 하는 그 결론을 그 내고 있더군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뉴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뉴욕이 이제 굉장히 그 리버럴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 트럼프 타워가 있고, 피프스 애비뉴에 있죠. 트럼프 타워가 있고, 그 앞에, 트럼프 타워 앞에 Black Lives Matter라는, 지금 이제 그 백악관으로 가는 길에도 그런 그 페인팅이 돼 있는데, 그 페인팅을 밝은 노란색으로 칠한답니다. 그런데 이제 길에 페인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실에서 허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시장이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당장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뭐 반대를 하는 거죠. 시장 자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뭐 얘기도 하지 않고 시위대만 뭐 비난을 하는데, 무정부주의자라고 비난을 하는데, 그렇게 그 큰 하늘을, 그 큰 그 인종차별이 이제는 없어야지 된다 하는 큰 그 물결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다 하는 게,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하는 게 그 시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트럼프 타워 앞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들의 생명이 중요하자, 이게 요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중요하다라고 바뀌었는데, 이미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본인의 트럼프 타워를 얼마나 생각을 하겠어요. 리마인드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타워에 들어갈 때도 길에 쫙 써 있으니까 뭐 얼마큼이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플로리다로 많이 가니까요. 또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로 가고 하니까, 그랬을 때 리마인드를 시켜주겠다 하는 것이고, 페인팅은 다음 주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에서 이 뉴욕의 시장이 아름다운 결의에, 그것도 트럼프 타워 앞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는 이 사인을 쓰도록 허락을 했다고? 나는 분노한다. Furious라는, Fast and Furious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Furious하다는 이런 그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위대의 그 구호를 또 이 트위터에 올려놨는데, 그 구호는 지금의 구호가 아니에요. 터커 칼슨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2015년도에 뉴욕이 아니라 다른 데서 시위가 있었을 때의 구호이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로했어요. 본인이 그대로 표현한 대로 해서, 지금 일부에서는 흑인들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점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 사실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뉴스도 아닌 거죠. 지금 워싱턴 포스트하고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 또 여기에 또 그 다리 걸지 마시고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조사했다고, 5%의 아프리칸 아메리칸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다. 5%입니다. 10%도 아니고 5%만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고, 조 바이든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라고 답변한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92%입니다. 이래서 미국에서는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표를 받지 않고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나오기 힘들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링컨의 당인데도 그게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 왜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민주당에 딱 달라붙어 있는가, 이것을 저는 항상 준비가 돼 있는데, 늘 날마다 레이티스트 뉴스를 전해드리느라고 그런 그 기저에 흐르는 내용을 많이 못 전해드리고 있어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얼마나 지지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9%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지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흑인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 흑인 차별, 인종 차별,
특히 이제 흑인에 대해서만 물어봤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한다고 보십니까? 87%가 예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려면은 그 요즘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인권 이런 것들을 백인들도 굉장히 그 깨어있는 백인이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직접 시위에 참여를 하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모독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에서부터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직접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 인종차별에 관한 사람들의 시각이라든가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 공감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보여줘야지 재선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경제와 연관된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 언제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그 부통령이 주도를 하고 있는 태스크포스의 기자회견이 열린답니다. 지금 24만 명이 아니라 240만 명 넘었네요. 그리고 12만 몇천 명 그 사망자가 나왔고 오렌지 카운티를 한번 보면은요. 오렌지 카운티는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서 케이스가 11,511 케이스입니다. 오늘은 아직까지 발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 확진자가 495명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LA 카운티보다 인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LA 카운티 인구가 한 1,000만 명 되잖아요. 근데 오렌지 카운티는 그것에 비해서 뭐 한 300만 명 정도 되니까는요. 사망자도 어제 그 전날에 비해서 7명 늘어났네요. 오렌지 카운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캘리포니아주도 굉장히 많이 그 늘어나고 있어서요.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 마음은 조금 느슨해지고 있고 또 어디를 원하시는가요?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한번 볼까요? 리버사이드도 많이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리버사이드의 경우는 역시 리버사이드가 오렌지 카운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15,142명이고 어제 237명이 그 확진자가 늘어났군요. 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나면서요.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사람들이 46% 역시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제가 리오프닝 됐어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받는 사람들이 미국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잃어버리니까 바로 이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해서 그만큼 그 늘어났는데 그런데 이게 그 정부에서는 늘어난 숫자가요. 지금 최근에 뭐 15만 4천 명 정도가 늘어나서 그 2019년에 비교할 때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숫자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에 공식적으로 연방 대법원에 다시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해놨거든요. 지금 2천만 명 정도가 오바마 케어로 혜택을 받고 있고 최근에 한 50만 명 정도가 보험을 잃었고요. 일자리 등등 해서. 그래서 이제 그 healthcare.gov 지역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는요. 그래서 healthcare.gov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한 사람, 즉 다시 말해서 Affordable Care Act, 또 다시 말하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한 사람이 이제 그 46%가 늘어났다는 건데 이것을 무효로 해달라고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그 선거 때 굉장히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오바마 케어를 유지하겠다고 하고 또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이든이 되면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오바마 케어를 없애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못 드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모든 그 치료비를 다 정부에서 부담을 하겠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해서
내가 치료비를 얼만큼을 병원에다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을 시작을 했습니다. Every American, when we express our sympathies and our deepest condolences to all the families who have lost love. 이거죠, 바로.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놓쳤던 부분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먼저 했습니다. 싫어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말하자마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희생된 사람들, 희생된 가족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Efforts I want to proudly say of the entire federal team. 아주 자랑스럽게 연방 정부의 태스크포스 팀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Progress in moving our nation forward. We've all seen the encouraging news as we open up America again. More than 3 million jobs created in the last job report. Retail sales are rolling. 뭐 지금 이제 소매업소나 이런 곳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돌아가야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뭐 300만 개 정도 생겼고 롤링 한다고 하죠. Of a month ago, we're struggling under the weight of this pandemic, and now have arrived at a very, very different place. 한 달 전과 지금 비교를 할 때 굉장히 다른 곳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그런데 지금 부통령이 말하는 다른 곳과 현실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현실은 오히려 한 달 전보다 더 위험해 보인다는 것인데 부통령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본인이 기고문 쓴 것과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On several topics. First, we want to share with you, as Dr. Birx will, what we're seeing in the rise of new cases. That today surmounted 40,000.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테고 그 사이에 오늘의 미국은 끝날 테니까 여러분들께 어차피 다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 얼굴만 보이는데 저는 3분의 1을 보면서 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얼마 전에 의회 증언을 할 때 대통령과 2주일 반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말을 했고 좀 전에 지금 화면에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데보라 벅스 박사의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자회견 할 때 나오던 그 팀이 다시 나와서 지금 그 데보라 벅스가 현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겠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서는 오르고 있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죠. 본인은 2차 감염 없다. 지금 아주 우린 다른 플레이스, 좋은 플레이스에 있다 하면서 데보라 벅스 박사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일부 지역은 늘어나고 있고 일부 지역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로서 이제 그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얘기할 것 같고요. On Monday, we will conduct what will be our 26th weekly call with the entire White House Coronavirus Task Force and all of the nation's governors as we meet this morning. 네, 월요일에 그 26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태스크 포스가 27명인데 본인은 이제 헤드니까 빼고 26명과 모든 주지사들과 다시 컨퍼런스 콜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다운플레이 하면서 경제가 오픈되면서 정말 기적처럼 사라지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했겠죠. 그런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잘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심지어 그 팍스뉴스의 호스트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었던 것처럼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브리핑에서 빠지는 게 좋다. 부통령이 태스크포스의 자리를 맡고 있으니까 부통령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빠져라. 오늘은 지금 대통령 얼굴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건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광고부터 들으시고 다른 뉴스들 전해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태스크포스 기자회견에서 아직 특별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요. 요즘에 그 모기지 페이먼트 못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서 지난 닷새 동안 날마다 늘어났답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케어스 액트라는 그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그 법에 따라서 3개월 내지 1년 정도 연장해 주기도 하고 페이먼을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주 정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맨 그 뒤로 페이먼트를 붙여주기도 했는데 그럭저럭 넘어가는가 했더니 그러더니 이게 최근에 굉장히 늘어나서요. 그래서 468만 명의 주택 소유주가
페이먼트 연기 신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모기지 갖고 있는 사람들의 8.8%, 지난주에는 8.7%였는데 이게 닷새 동안 조금씩 늘어나더니 8.8%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전에는 3주일 연속 모기지 연기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었거든요. 경제가 오픈되는 시점이었는데, 그리고는 지금 다시 이것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모기지 그 분야가 그렇게 안정스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서도 아예 몇몇 상징적인 지역을 빼고는 리테일 스토어를 없앤답니다. 뭐 시드니에 하나, 런던에 하나, 뉴욕에 하나, 뭐 이런 정도를 국가마다 남겨두고는, 그리고는 다 그 쇼룸을 오픈을 안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애플 스토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있었을 때 약간 문을 닫았다가 일부 문을 열기도 하고 다시 닫기도 했고 하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닫지 않았거든요. 이로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를. 200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이겨보나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2010년도에도 애플을 이겨보나 여기저기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저도 저희 어머니 마이크로소프트 빨간색 전화기 참 예뻤어요. 정말 예뻤거든요. 큰 거. 그것으로 바꿔드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일을 다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작은 소매, 커스터머 리테일 같은 것은 이제 여기서 끝내고 조금 더 전문적인 것으로 가자. 전략을 바이러스가 바꿔준 겁니다. 지금 경제 재개 이런 그런 시기를 바이러스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종적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자체가 우리의 보스이기도 한 거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하는 것도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경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태스크포스 다시 가동하고 하는 것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3분의 1 얼굴만 보이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전에 처음에 할 때, 기자회견 할 때 대통령과 같이 있을 때 저렇게 마스크 쓰지 못했거든요. 감히 언감생심. 지금은 당당히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텍사스에서도 처음에 식당을 다시 오픈했을 때 꽉 찼답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다시 이게 식당에서 쫙 빠져나가거든요. 모든 타임 스케줄은 지금 바이러스 자체가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7월 4일이 되면은 또 시위대들이 또 여기저기서 시위를 하고 할 텐데, 시위대들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타겟으로 삼고 있는, 인종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타겟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단 동상이에요. 이번엔 아브라함 링컨의 동상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이 동상이 1876년도에 워싱턴의 링컨 파크에 세워졌는데요. 저는 지금 동상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있는데, 링컨의 발 아래에 이제 노예 해방이 된 그 해방된 노예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인님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이것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보스턴에도 똑같은 동상이 세워졌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이거 없애줘야지 돼 하고 운동을 했느냐면요, 토리 블럭이라는 배우죠. 아프리칸 아메리칸 배우이기도 하고 액티비스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보스턴에서 자라났는가 보죠. 보스턴에서 그 동상을 볼 때마다 본인은 이상했다는 거예요. 노예가 해방됐다며. 해방됐는데 왜 주인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있지? 어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자유는 뭔 자유? 뭔 자유?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 시에서는 2018년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지 하고 리뷰는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결국은 노예를 해방을 하기도 한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그 동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Of this pandemic in the United States. It's truly been remarkable, and it's been a public and private. 제가 오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바로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대통령이 없으니까 본인의 말이 많아집니다. 본인의 시간을 지금 굉장히 이게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어필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부통령에서 끝난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서 굉장히 지금 어필하고 있겠구나.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어디로 갈까 생각이 되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